뭐야? 우리 삼촌 감기 걸렸어? 뭐야? 그럼 여드름 났어? 아니 비슷한 거긴 한데 그건 아니야. 근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? 왜 입술에 무슨 대왕 물집이 났는데? 아 그러게 요즘 좀 피곤했나? 그거 혹시 헤르페스 바이러스 아니야? 바이러스? 야 바이러스면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당장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단은 일반적으로 흔한 우리가 입술 물집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헤르페스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상황인데,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감염성 질환입니다.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좀 넓게 생길 수는 있지만 보통은 동전 크기로 입술의 어느 한쪽 부위에 그런 이제 물집들이 그룹져 가지고 생기게 되고, 사실은 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안 하는 거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감염이 되지 않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보통은 이제 감염이 유아기부터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감염된 어른이나 부모님과의 뭐 이제 접촉에 의해서 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, 이제 그러면 언제 그런 이제 헤르포진이 올라오느냐?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, 여성분 같은 경우 이제 생리 주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이 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좀 이제 포진이 올라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더라도 포진이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계속 그렇게 불편하시면 이 역시나 항바이러스제가 있고,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드시면 이 포진이 올라오는 것들을 좀 덜하게 아주 약하게 하고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. 삼촌 왜 그래? 또 찢었네 또 찢었어. 아이고, 내가 그러니까 립밤 바르랬잖아.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립밤이 필수라니까. 야 무슨 립밤을 발라, 침 바르면 되지. 천연 보스. 응? 아유, 침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삼촌 그거 침 계속 바르면 더 건조해진대. 야, 안 건조해지게 계속 침 바르면 되지. 난 뱀이야. 뱀이다. 입술이 트는 이유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박탈성 구순염이라고 하는데,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피부에 그런 인설, 그러니까 각질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벗겨져 나오고 딱지 같은 게 자꾸 생기고, 또 그것도 이제 벗겨져 나오면서 피부에 이제 상처가 나고 그다음에 갈라지고, 그렇게 되니까 쓰라리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. 예를 들어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이나 지루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치약이나 그 구강청결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 반응,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일어난다든지, 혹은 그런 것들이 내 피부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런 그 구순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이 모든 이유가 없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밖에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제 외출을 해서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, 혹은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든지 입술에 이제 침을 바른다든지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감기 걸렸어? 그럼 여드름 났어? 마스크는 또 왜 쓰고 있어? 야, 이거 안색이 창백해 보이네. 그니까 이게 다 입술 색깔 때문에 그래. 입술 색깔이 점점 칙칙해지더니 이제는 그냥 입술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? 삼촌이 엄마한테 말 안 할게. 너 혹시 담배 피냐? 아이, 삼촌이나 담배 냄새 좀 어떻게 해봐. 야야, 장난이야 장난. 너 혹시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닌데. 너 혹시 그럼 요즘에 이게 좀 손이 좀 찌릿 이런 거 없어? 왜? 혈액순환이 또 혹시 안 되나 해서 그런 거지.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삼촌. 내 예쁜 입술 물안해. 이게 뭐야?
입술뿐만 아니라 피부의 색깔이 칙칙해질 수 있는 이유가 비슷한데요. 보통 이제 염증이나 화상이나 피부에 그런 외상 혹은 염증이 한번 생기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고 나서는 그 자리에 색소 침착이 잘 남을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칙칙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입술에 반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대부분은 양성 반점이고요. 근데 이제 일부는 그런 경우에 이제 피부암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가 어느 정도 지어지면서 약간 거뭇한 스팟들이 생긴다면 그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가지고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착색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그다음에 입술에 그런 앞에 말씀드린 선행 염증이나 외상을 더 이상 없게 하고,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립밤을 사용한다든지 바셀린을 바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입술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,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, 치약이나 구강청결제나 이런 것들도, 립스틱도 그런데 입술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제품을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입술이 가렵다든지 입술이 자꾸 뭐 각질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제품을 바꾼 건 없는지 이런 걸 고민해서 빨리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아무튼 악화 요인들이 제거가 돼야지 추가적인 악화가 예방이 되고, 또 입술이 너무 이제 칙칙한 게 이제 혹은 색소가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너무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된다든지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피부과에서 뭐 그런 미백 연고나 레이저 치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색을 좀 이렇게 옅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